쓸모아. 백신 주면 남중국해를 주겠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필리핀은 3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통제불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도 마닐라와 라구나주 등 인근 3개 지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두테르테는 그동안 중국과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소유를 인정하고 백신을 받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두테르테는 또한 중국이 서필리핀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없다며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미 필리핀은 2016년 국제상서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지만 두테르테는 결국 바이러스 사태와 중국의 힘에 밀려 자국의 영유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중국의 외교부는 당연히 환영하면서 필리핀의 백신 공급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해온 미국은 난감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앞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포기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 운송로로 무엇보다 우리의 에너지 수송로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 이 지역을 봉쇄한다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대만 모두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필리핀의 영유권 포기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 지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영향이 된 것 같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절대적 열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뚫려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전략을 세워놓았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이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최근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미중 갈등과 트럼프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28일 올해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40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며 크게 환호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액체 연료는 보관이 어려운 데다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려 군용 미사일은 고체 연료가 적합한데 이번에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연료 제한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장거리용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이 축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허용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향후 현무포보다 더 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확보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포의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이보다 더 큰 유력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주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는 최근 한국의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중국에 넘겨줄 것으로 보이면서 이곳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항모 타격단과 전략폭격기 발진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북아시아에 배치하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이를 반대하고 있기에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3일 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 대표를 일본통 도나 웨이턴을 선임하며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선 시절부터 한국에 많은 돈을 미국이 지불하며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로지 경제적인 계산으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기 위해서란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아직도 미군의 무기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은 3년 전 문재인 정부 최초의 통속교섭본부장이 임명됐을 당시 설사 앞으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액을 올리게 되더라도 핵심적인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으로 핵 폐기물 재처리 허용, 1단계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30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 800km로 묶여있는 미사일 사고를 확장 등이었습니다. 김현정 2차장은 미국이 방위비를 높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국방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반대급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최일선에 있는 그는 협상의 대가로 최대한 우리 국방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부터 우리는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틱톡 때리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타겟은 틱톡뿐만이 아니라 위챗까지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문에 의외로 한국의 메신저 어플 라인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챗은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며 전세계 이용자만 1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절대적인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위챗이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내 중국인들은 대체 어플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상당수의 위챗 사용자들이 라인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라인의 이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챗 등 중국 어플의 미국 내 사용이 어려워지면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이 중국 본토와 연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중국이 문호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산 어플보다 한국산 어플인 라인만큼은 허용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이 중국에서는 한국에게 뒤늦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한중 간 우호를 강조하며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5일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리증을 가진 한국인들의 비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왔는데 이처럼 입국을 완화해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과거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겼던 중국이 이제는 위기에 몰리자 한국의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제1의 무역 수출국인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중국에서만 12,000여 명의 임직원을 감원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의 판매 실적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중국 대신 인건비가 더 싼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와 인터넷 공룡 구글의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반도체 제조 전 과정을 삼성전자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고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